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이든 초대형 로봇 투자에 들어갑니다. 6월 이 종목 200% 대박 납니다. 로봇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6,900명이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습니다 하시면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2차 전지, 그 다음에 원전, 그 중 하나가 바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 압박과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 입김으로 초대형 로봇 투자가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집중해서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시겠지만 주말에 바이든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들렸고요. 그 다음에 이 대통령도 만났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한미 간 정상회담도 진행을 하면서 한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함으로써 또 바뀌는 게 있었나 또는 이슈가 있었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원래 알고 있었던 게 조지아 공장에 대한 건설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없었는데 새로 생긴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바이든의 초대형 로봇 투자가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6월 좀 200% 상승이 기대되는 로봇 저평가 대장주 정리해놨으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겠지만 이번에 한미에 34조 원 투자한 현대차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패권 도전인데 이번에 국내에 21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규모 144만 대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요. 미국에 1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총 3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쭉 보시면은 이번에 연이은 투자 계획에 대해서 회사 안팎에서는 한미 양국에 대한 투자 계획 발표했지만 핵심은 미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1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뭐다? 이 13조 원을 투자하기 위한 발판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미국에만 투자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에서 뭘 할 거기 때문에 21조 원을 깔아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액으로만 보면은 미국보다 국내에 더 큰 투자지만 국내에는 전기차 생산 규모 확대에만 집중이 된 반면에 미국 투자 계획서에는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가 총망라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쪽 보시면 현대차 그룹 회장은 이번에 이 바이든과 만나서 13조 원의 투자 계획 발표했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조지아주에 7조 원을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였죠. 근데 사실상 거기서 뭐까지 발표했습니까? 바로 조지아주 공장 신설 이외에 깜짝 발표한 6조 원의 추가 투자 자금은 로보틱스, 로봇, 플라잉카, 자율주행, AI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분야에 투입될 것이라고 이번에 밝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했고 플라잉카 관련해서는 미국 워싱턴 DC의 슈퍼널이라는 이름의 현지 법인을 세웠고 자율주행 사업은 앱티브와 모셔널이라는 이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내 투자 계획은 사실상 이 전기차를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키우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미래가 다르다는 거죠. 미국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또는 구체적인 의미의 미래 모빌리티를 선언했다면 국내 같은 경우는 그냥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정도로 끝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계획서 명확한 부분은 기아가 하성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PBV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부분 제외하면은 뭐 크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측이 발표한 국내 투자 계획은 오히려 퇴보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21조 투자를 얘기한 거는 그냥 미국 13조를 투자를 하기 위한 그냥 기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핵심을 가지고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이 6조 원의 돈을 더 추가로 투자해서 로보틱스, 플라잉카, 자율주행, 인공지능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방금 전에 로보틱스 얘기했고요. UAM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자율주행 얘기했고요. AR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네 개를 다 합쳐서 부를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저는 로보틱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는 AI 들어가죠. 자율주행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플라잉카 기술까지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기술이 로보틱스를 위한 기술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했고 좀 수혜를 입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현대차만 로봇에 집중하면 뭐 합니까? 다른데 또는 현대의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하나 보자면은 현대차만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과 그뿐만 아니라 로봇이 지금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런 로봇 본 적 있냐라는 건데 뭔 소리냐? 로봇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우리의 기대만큼이나 인간이 하기 힘든 노동을 어, 로봇이 인류의 번을 함께할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 CEO 같은 경우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죠. 일단은 지난 7일 날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기가팩토리 텍사스 공장 개장식에서 내년엔 옵티머스 버전 1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옵티머스란 테슬라가 만드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바로 사람을 담고 사람의 무게인 로봇이에요. 그래서 키가 173cm인데 무게가 57kg입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은 정말 가벼운 인간에 속하는데 정말 키와 몸무게까지도 인간을 닮은 이 휴머노이드로 사실상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센서를 달고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처럼 달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할 만한 휴머노이드가 개발된 사람 찾아보기 힘든데 일본 소프트뱅크가 2014년 출시한 페퍼 정도가 유명한 휴머노이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경제성,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진짜 사업이라든가 또는 공장에 투입을 한다라든가 그 정도의 이 구체성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과연 가능할까라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이게 구체적이든 아니든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는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신경망 반도체를 로봇에 익식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른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로봇이 효과를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다른 로봇들, 흔히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서빙 로봇이라든가 많은 로봇들이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게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랩스를 통해 개발한 로봇 루키는 네이버 제2사옥에서 택배, 카페, 도시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루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내 로봇 또는 서빙 로봇과 좀 비슷하게 생겼죠. 루키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방향으로 개발이 됐고요. 실내 자율주행을 하고 사람이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크기로 정한 상태입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초로 식당에서 현관까지 음식 배달하는 D2D 도어 투 도어 로봇 배달 서비스로 구현을 했고 딜리 드라이브란 이름으로 이 배달 로봇은 실내 자율주행과 IoT 기술을 기반으로 식당에서 아파트 각 세대 현관까지 음식 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말이 아파트에서 현관이지 나중에는 음식점에서 진짜 집까지 배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단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 배달 서비스 주문자가 세대 내 비치는 QR 코드를 스캔해 주문을 완료하면 주문 접수 단지 내 이동, 공동 현관 통과, 엘리베이터 탑승 이동, 배달 완료까지 8단계 과정을 거쳐 배달 업무를 진행하고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산업 현장에서도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도 로봇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고 어,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용 로봇 가동 대수가 연평균 13%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연평균 약 32%씩 성장해 2025년엔 약 210조 원을 웃도는 규모로 로봇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서도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작업하면서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선 로봇으로 모든 걸 할 수 없으니 협동을 해서 좀 더 나은 효율적인 일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로봇이 실제 우리 실생활의 인생에 내 삶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스며들고 있네요. 근데 실제로 뭐 휴머노이드를 만들고는 있습니까? 또는 휴머노이드를 만들기는 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꿈이 아닌가요? 네, 실제로 이제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2종을 발표를 했습니다. 휴머노이드라는 게 말 그대로 사람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고요. 그다음 무게 같은 경우에도 사람의 무게와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이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열린 2022 국제 로봇전에서 2종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9일 개막해 12일 폐막했으며 온라인 전시회는 지난 1일 개막해 이달 18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IHP 칼레이드와 돌봄 로봇 PHP 프렌즈를 선보였고요. 로봇스타트에 따르면 RHP 칼레이도 같은 경우에는 키가 179에 체중이 83kg,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죠. 네, 축수가 34개입니다. 그래서 시속 5km의 속도로 보행할 수 있으며 가반 하중은 60kg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로 가동이 되고 이 로봇 같은 경우에 사람이 들기 힘들거나 또는 들어가기 힘든 건설 현장이나 유지 보수, 건축 등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세상 키가 작은 편이 아닙니다. 179cm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또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와사키는 시연 행사를 통해서 무릎을 꿇거나 팔굽혀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동작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중에서 철제 건축물을 조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거 조립해라 그러면은 이거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없죠. 하지만 로봇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야 이거 조립해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떨어져도 뭐예요? 로봇이니까. 다시 만들면 되고 고치면 되니까. 이 부분에서도 로봇에 대한 이득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건 돌봄 로봇입니다. PHP 프렌즈고요. 168cm의 체중은 54kg입니다. 그래서 가반 하중은 10kg고요. 보행 속도는 3km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로 구동이 되고 노인을 실제 돌보거나 아니면은 휠체어를 밀거나 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휠체어를 잡고 이렇게 미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휴머노이드가 최근 좀 소개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전혀 뭐 현실성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이미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징가 제트나 태권브이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과 비슷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데는 뭐 개발 안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위아에서도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위가 협동 로봇,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처음 공개하고 지능형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의 이 로봇을 기반으로 스마트 제조 물류 솔루션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조지아주 짓는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도 현대위아의 로봇과 물류 솔루션이 아마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차와 엮이는 이슈겠죠.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고 협동 로봇은 제조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게 좀 일을 하는 다관절 로봇이고 각각 최대 무게 15kg와 10kg를 들어올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 수 없는 작업물을 공작 기관에 배치하거나 금형 제품 만들 때 주로 쓴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체 중량을 최소화하고 작업 반경을 좀 크게 넓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작업장 안을 스스로 주행하며 물류를 이송하고요. 적재 하중은 100kg와 300kg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옮기거나 옮기기 좀 어렵거나 옮기기 위험한 물건들을 물류 로봇을 통해서 충분히 최적의 경로로 옮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다 현대 위아가 현대차를 도와서 자율주행 로봇으로 또는 여러 가지 협동 로봇으로 충분히 효율을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 위아도 로봇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그것은 뭐다 조지아 공장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누구 포스코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위험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제철소도 로봇이 직접 일을 합니다. 포스코 그룹이 위험한 생산 현장에 로봇을 도입을 합니다. 포항과 광양 등 제철소 일부 작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봇을 신소재, 물류 등 핵심 사업 영역에 확대 적용을 합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렵고 사람들이 하기 좀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직접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팔이 녹아내리더라도 그냥 다시 딴 거 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 사업장에서 로봇을 우선 적용해야 할 곳을 발굴하고요. 현장에 적합한 핵심 기술과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기술 및 솔루션 개발, 현장 적용 설계, 구축, 운영, 로봇 자동화 전반을 맡는 부분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기반 시스템과 로봇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포스코에서도 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또는 사람이 하기 위험한 일들을 로봇을 시켜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사실상 이 포스코 관련된 포스코 안에 있는 위험한 일들도 뭐다 로봇을 시켜서 이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상에서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지만 진짜 사람이 하기 위험한 일들은 이미 로봇들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누구 빠질 수 없습니다. 두산이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산업용 협동 로봇 개척 일본 데마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생산하는 협동 로봇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그룹 계열사로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두산 로보틱스가 국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등 해가지고 이 설립 회사를 만들고 있고요. 두산 100% 자회사로 설립된 두산 로보틱스는 HMA 시리즈 등 세계 협동 로봇 기업 중 가장 많은 10가지 종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은 36%로 진짜 1위 기업이고요. 세계 순위도 5위 안에 들 정도로 경쟁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력의 한 절반 정도 이상이 R&D 연구개발 인력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협동 로봇입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로봇이 협동 로봇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협동 로봇 시장 규모는 7억 달러 수준이지만 약 2배 이상 19억 4천만 달러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6년 새 약 177%를 급성장하는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 세계 협동 로봇 시장은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 40%를 점유하고 있고 일본이라든가 대만이 뒤를 잇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두산 로보틱스가 깨부수고 한번 우리가 점유율을 이겨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두산 로보틱스는 MOU를 10건 이상 좀 진행을 했고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75% 증가를 한 300대를 기록을 했으나 누적 판매 대수가 3,000대를 넘어서면서 아마 이 올해 작년보다 2배 많은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2배 가량의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든가 성장성도 2배, 충분히 모든 부분에서 2배 이상 나온다 한다면은 당연히 주가에도 우리가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충분히 지금 두산도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다? 매출액도 2배, 성장성도 2배 이상 나오는 게
협동 로봇, 바로 로봇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로봇이 가냐 한다면은 에이지테크, 나이테크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에 맞춰서 로봇테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에이지테크, 나이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70대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생활을 위한 주거, 돌봄, 금융정보, 통신, 여행 등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고령화 신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꿈돌이 AI 돌봄 로봇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 500명에게 무상으로 6개월간 제공하기로 했고요. 마찬가지로 울산 귀신고래를 형상화한 장생이 AI 로봇 돌봄 로봇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어르신 돌봄 로봇 사업에도 AI 돌봄 로봇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위급상을 알리거나 사실상 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로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제는 사람이 돌보는 게 아니라 로봇이 이제 돌보는 상황이 오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에이지테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돌봄 로봇까지 나오고 그냥 국내 기업들이 모두 로봇을 출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굳이 6월부터 우리가 로봇을 볼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6월부터 아니 최근에 우리가 보지 않았냐 뭐냐 한다면 일단은 삼성이 8월에 출시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거랑 또 얘기하는 거야? 또 삼성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삼성도 상용화 로봇을 8월에 출시를 하긴 합니다. 하긴 합니다만 어디? 바로 집중할게요. 테슬라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번에 인공지능 데이가 8월 19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인공지능 데이가 8월 19일에 개최가 되면은 AI 휴머노이드 테슬라 봇을 아마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설립자 겸 CEO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테슬라가 8월 19일 테슬라 인공지능 데이 2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흥미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며 회사는 최고의 인재를 끌어모으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비롯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기 때문에 자동차만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기술적인 회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과연 AI 휴머노이드 테슬라봇의 실문 공개가 이루어질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보면은 어차피 진짜 사람입니다. 아니 마네킹에 가깝죠. 이런 로봇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쁜 로봇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공지능 데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테슬라봇을 처음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봇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세상을 친근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노동 비용을 줄여 세계를 경제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AI 대에서 공개를 했으니까 이번 AI 대에서는 진짜로 한번 예시품이라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게 언제다? 8월 19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삼성 이슈뿐만 아니라 테슬라 AI 데이도 언제다? 8월 19일에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보면서 우리는 로봇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언제부터? 6월부터.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주고요. 사실상 그냥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휴머노이드라든가 아니면은 좀 덜 상승한 로봇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고요. 바로 이제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로보티즈,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생각하고요. 휴림 로봇이나 아니면 유진 로봇이나 로보로브나 이런 크게 올라간 애들은 좀 제외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로보티즈도 절대 과거에 급등이 적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눌림목이 많고 바닥에서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이 절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바닥을 찍고 이제 막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도 삼성전자 관련된 인사가 있는 반면에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볼 만하고요. 눌림목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고점을 찍고 마이너스 현재 50% 가까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 급락이었으면은 이제는 조금 반등할 만한 구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래 신규 상장주가 지금쯤 반등하는 게 맞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로봇 관련주들 관심을 좀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6월에 관심 가져야 될 이유는 8월에 삼성 로봇 출시도 있지만 8월 19일에 뭐 테슬라의 AI 데이 2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 AI 데이에서 휴머노이드를 처음 이제 만들겠다고 공개를 했으니까 이번에 아마 이제 뭐 시제품 정도는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주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로봇주 관심 가지고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는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신 분도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매매 시황이라든가 또는 뉴스를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하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우리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는 각 스마트폰 안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보시면 김동석이 리얼 주식 연구소의 100% 무료 어플입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신정책 테마주는 어디서 나눠주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4만 명 달성 자료 배포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배포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신정책 총정리 자료집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천주로 보시면 24일, 23일, 20일, 19일, 18일 매일매일 무료 추천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확인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니까요.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니까 꼭꼭 매일매일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는 거 매매법을 매일 올려드립니다. 오늘 두창 바이러스가 이슈였죠. 왜 두창 바이러스가 생겼고 어떤 바이러스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무료로 관련주라든가 이슈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매일매일 올라오는 것들 확인하시면 큰 도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딴 거 안 바랍니다.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주변에 주식 공부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공유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